반려견 영양연구소 오디오 레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이의 하루 필요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생식 식단의 구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식에 관심은 있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유튜브나 SNS에서 생식 영상을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용어부터 낯설고 수의사한테 물어보면 말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냥 사료 계속 먹이자 하게 되거든요. 오늘부터 기초입문자부터 이미 생식을 먹이고 있는 보호자를 위한 반려견 생식에 대해 시리즈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생식은 무엇일까요? 생식은 익히지 않은 날것의 음식을 먹이는 방식이에요. 고기, 뼈, 내장을 날것으로 주는 거죠. 날고기를 먹인다는 게 좀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개는 원래 그렇게 먹도록 진화한 동물이에요. 강한 위산, 짧은 소화관, 날고기를 분해하는 효소. 이 모든 것이 몸 자체가 생식에 맞게 설계돼 있어요. 불을 써서 음식을 익히기 시작한 건 인간이고 개는 그 훨씬 이전부터 날고기를 먹어왔어요. 사료와 생식, 뭐가 다른가요? 사료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에요. 계량해서 주면 끝이고 보관도 쉽고 영양 기준도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사료에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음식 속에 있던 효소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단백질도 열을 받으면 구조가 바뀌어서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가 돼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방부제와 산화 방지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고온 가공 과정에서 당과 단백질이 만나면 새로운 물질이 생겨요. 이걸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음식이 타거나 눌어붙을 때 생기는 그 물질이에요. 이게 몸속에 쌓이면 만성염증과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생식은 이 과정이 없어요. 가열하지 않으니까 효소가 살아있고 단백질도 원래 형태 그대로 들어와요. 인공 첨가물도 없고 고기와 채소에 원래 들어있는 수분이 자연스럽게 섭취되니 신장 부담도 줄어들어요. 이런 차이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 상태, 피부, 털, 에너지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라면, 과자,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도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고온 처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고 최종 당화산물도 생겨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하나같이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밥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끼를 가공식품으로 먹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개도 똑같아요. 맵기 고온 가공된 사료만 먹는 것과 신선한 재료를 그대로 먹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위생이에요. 날고기를 다루는 만큼 해동, 보관, 급여 후 그릇 세척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그리고 영양 구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맞춰야 한다는 점도 사료보다 손이 더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 위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날고기를 먹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내가 조금 수고스러워도 아이가 하루하루 건강해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은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두 가지 생식 모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생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프 모델입니다. 영어로 생물학적으로 적합한 날것의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고기, 뼈, 내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채소, 퓨레나 과일을 소량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자연식 느낌을 살리면서 다양한 식재료를 넣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프레이 모델이에요. 야생에서 늑대가 먹이동물을 먹는 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고기, 뼈, 내장만 넣고 채소나 과일은 넣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철학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많은 보호자들이 이 둘의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비율은
프레이 모델을 따르되 해산물이나 소량의 채소를 보조적으로 넣는 방식이에요. 저도 이렇게 급여했고요. 완전히 한쪽만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아이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식 구성 기본 틀은 뼈가 붙은 뼈고기 약 12%, 내장 약 10에서 15%, 나머지는 근육고기입니다. 내장도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데 보통 간이 5%, 신장이나 비장 같은 분비성 내장이 5%예요. 하지만 내장육의 전체 비율은 반려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심장이나 폐는 내장처럼 생겼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근육고기로 분류해서 근육고기에 넣습니다. 이제 사례로 밥그릇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견인 4kg 말티즈가 하루 약 316kcal를 먹는다고 해볼게요. 이걸 비율로 나눠보면 뼈고기로는 닭목뼈를 준다면 약 40g, 내장육으로 소간을 준다면 약 19g, 근육고기로 지방이 적은 소고기, 홍두깨살이나 닭고기 가슴살을 섞어 약 131g. 하루 총 급여량이 대략 190g 정도 돼요. 내장육을 19g 준다면 양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간은 영양소 밀도가 워낙 높아서 이 정도 양으로도 비타민 A, 철분, 구리, 비타민 B12를 상당 부분 채워줘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장육을 안 주고 근육고기만 준다면은 절대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사례로 중형견인 15kg 믹스견의 하루 밥을 짜볼게요. 하루 목표 칼로리 약 853kcal입니다. 비율로 나눠보면 뼈고기로 닭발뼈 약 70g, 소간 약 35g, 근육고기로 말고기, 닭고기 합쳐서 약 200g, 브로콜리 퓨레 10g, 블루베리 5g, 여기에 굴 20g, 계란 노른자 30g. 계란 흰자는 생으로 주면 아이 상태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도 있어서 계란 노른자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굴이나 계란을 일주일에 2-3번 추가하면 오메가3와 미량 미네랄도 함께 채울 수 있죠. 단, 굴은 꼭 익혀서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루 총 급여량이 대략 370g 정도 돼요. 원래 내장육은 다양한 종류로 줘야 하는데 오늘은 처음 식단을 만드는 거니까 소간으로만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장육은 아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장육을 주실 때는 사실 지금 제시한 것보다 양을 더 적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 함량이 워낙 높아서 처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은 설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 생식을 시작할 때는 간을 아주 소량부터 며칠 간격으로 주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조정해야 합니다. 변이 무르거나 묽어지면 양을 줄이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미 생식을 오래 한 아이라면 내장 비율을 조금 올려도 괜찮습니다. 생식을 오래 했던 제 반려견의 경우는 내장육의 비율을 최대 20에서 25%까지도 늘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이마다 섭취량이 다르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소간을 더 낮은 비율로 시작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생식 전환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의 기준은 우리 아이 변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변이 단단하고 적당하면 잘 소화하고 있다는 신호, 묽거나 냄새가 심하면 뭔가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생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틀은 단순해요. 고기, 뼈, 내장.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기본 틀을 아이가 적응한다면 그 다음부터 다양한 다른 식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요 구성이 잘 갖춰진 생식을 먹이면 아이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한 뼈 급여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할게요.